저는 65세 김선이라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지금 40년 차 주부이기도 하고요. 시니어 모델, 인스타 인플루언서, 강사, 유튜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의 연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떻게 하다가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농부 생활을 하다가 지금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제 인생 모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59세에 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름도 생소한 4군 내막암이 걸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워낙 건강하고 아프질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착상하는 곳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자궁과 난소부에 뭉쳐지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았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였고요. 원래는 서울 살다가 남편이 이직으로 인해서 평택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평택에 내려갔으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참에 농사일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농대학교 다녀서 공부하고 또 즐겁게 농부 일을 하면서 지내던 2년째였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런 암송고는 제 삶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수술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암수술에 찾아온 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 불면증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워낙 긍정적이고 밝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 장기 중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면서 난소가 자궁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때부터 한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먹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한 개도 굶을 수가 없었는데 암수술에 도저히 입이 아무것도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갑작스레 몸이 쑥쑥 빠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진짜 처음 죽음이라는 제 자신과 있습니다. 앞에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몸무게가 빠지고 나니까 회복은 잘 되고 나 걱정스럽고 또 못 먹으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한 일주일 정도를 잠안수는 못 자고 눈앞에 빠질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 손이 떨리고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건강했던 게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먹어야 살겠다 싶어서 식탁에다 밥을 갖다 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넘겨서 그냥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건강했던 모습이 되돌아갈 것 같아서 많이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 진단 이전에 1년간짜리 농업대학을 2개를 그때 다니고 있었습니다. 길을 쓰고 그 2가지를 다 수료를 끝냈고요. 또 집 근처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받고 있던 그런 강의들도 하나도 제가 끊지 않고 계속 가서 강의를 받고요. 또 햇볕을 쬐면 좀 더 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텃밭에 매일같이 나가서 햇볕을 쬐고 또 농사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가족들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냥 쉽게 누워서 편히 좀 쉬고 하면 회복도 잘 될 건데 뭘 이렇게 힘들게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절박하면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몸을 자꾸 움직여야만 건강했던 모습을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건 지나놓고 나니까 정말 잘하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서 울기만 했다면 지금의 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 투병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10kg 이상이 빠졌어요. 그야말로 온몸의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사이즈의 몸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kg도 다이어트해서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 갑자기 55 사이즈가 되니까 예쁜 옷도 다 입어볼 수가 있고요. 정말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이어트 방법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날씬해지는 몸이 결국엔 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투병을 거의 끝내갈 중에 제 친구 중에서 시니어 모델하는 친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전에 얘기했죠. 운동대학 가서 댄스 수업, 인사이드 이런 것도 아프다고 결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번에는 좀 살만하니까 너 제발 시니어 모델로 한번 재미있게 노후를 살아봐라. 너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곳에서 자라고 좀 부끄러움이 있다면 알았어요. 성격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때는 내가 친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너나 재밌게 살아라 이랬는데 암 수술에 힘듦을 겪으니까 생각하는 관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키가 170이 5고 이렇게 할머니처럼 그야말로 시골의 농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또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열정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속에 좀 3개월짜리 너무 시니어 모델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래서 시니어 모델이 되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니어 모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혹시나 다른 분이 시니어를 원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시고하셔서 알려드리셔도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시니어 모델이 되려고 기초적인 표정이라든지 포즈라든지 아니면 워킹 또 프로필 만드는 거 인증식하는 거 이런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자기 몫입니다. 이게 1+1은 2라고 이렇게 딱 전제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 열심히 하면 그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하면 별로 그만인 게 우리 활동이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요 짧은 3개월이었지만 나도 정식으로 프로 모델이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수업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 사이에 언제 이런 열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 열정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불러가면서 나도 일단 광고 모델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요. 또 우리 TV 광고에도 나오고 하니까 제 시니어 모델로서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는 데는 가장 좋겠다 싶어서 목표를 시니어 광고 모델로 정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했던 활동들이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모델을 대해야겠다고 노력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쁘게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거에도 연습이 필요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었다 보면 김치라고 하면서 이거를 올리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웃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웃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웃고 있으면 아마 눈웃음부터 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염없이 연습을 하다가 보면 저는 처음부터 이런 눈웃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연습의 결과로 이렇게 눈웃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제가 3개월 과정 중에서 수업을 왔다 보면 선생님들이 저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너무 제 모습이 실망스럽고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습들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광고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싶었을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시니어 모델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과 잘 웃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유명한 광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웃는 모습을 매일 같이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조명이 밝고 지금도 정말 좋죠. 큰 거울이 있는 데가 화장실이지요. 저는 눈만 뜨면 들어가서 잠잘 때도 보통 화장실 한번 가잖아요.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저에게 주문을 걸듯이 눈웃음으로 연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도 연기
김중희 너는 정말 예쁘지, 잘 웃을 수 있어. 이렇게 혼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마구 심어가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또 우리가 카메라 샤워바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예쁜 모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카메라로 자꾸 내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예뻐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제 셀카를 많이 찍어냈던지 2년 정도 쓴다고 하는 스마트폰이 금방 고장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노력은 에이전시를 다니는 겁니다. 이 에이전시는 광고주와 모델을 연결해 주는 곳인데 대부분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요. 평택에서 강남까지 오고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의 한 7시간이 왕복 걸리시면 한 10개 정도 큰 엔터테인먼트를 저는 수시로 등록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가면 제 프로필을 등록을 하고 예쁘게 웃는 모습이나 시크한 표정 아니면 이렇게 멋진 포즈들을 촬영을 해놓고 또 연기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제가 사투리가 많이 나오시요. 그런데 이 사투리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서 남보다 더 피나는 노래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두 가지를 했더니 어느 정도 제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요. 첫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라이너 생명이라는 광고를 찍었는데 콜타임이 새벽 5시였고 그 전날 저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에 쌓여서 한숨도 못 자고 새벽 3시에 빨리 동행터라 하고는 차를 몰고 서울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이 없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좀 따뜻하게 입고 갔어야 했는데 실내에서 촬영을 하겠거니 싶었는데 수많은 스태프진과 카메라맨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니까 문이다 문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튼 제 광고를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 광고가 TV에서 나오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광고를 찍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대표로 적은 거고요. 지명 광고라든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룩북 사진, 화보 사진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이렇게 제가 모델로서 성장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큰 것들만 적어놨는데 요즘 온에어 되어 있는 거가 정리입니다. 지금 복권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NCT인가요? 제가 골든 에이지라고 주인공으로 찍었던 뮤직비디오도 있고 또 요즘 이거 나오고 있죠. 라이나상 보험 광고인데 제가 원래 같으면 이런 사투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됐다 마누가 아들이나 줘라 하는 그런 거 필요 없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또 사실상 그렇게 말을 안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투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할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손녀가 쫓아오면 제가 용돈을 주는 신영정권에 이렇게 손주사랑 할머니 편 이런 것들이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광고도 많이 찍게 됐는데 실은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동 곳이 실은 인스타그램이에요. 제가 에이전시를 갔더니 몇몇 군데에서 인스타 계정과 팔로워를 숫자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DM으로 광고를 찍을 수 있게 보내 싶어서 그날 집에 오자마자 스마일 빈정으로 계정을 만들고 1일 1피드 모두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웃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목표를 1년에 10,000팔로워를 정해놓고 수도 없이 제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수술 후에는 제가 이렇게 힘든 걸 못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남편 몰래하느라고 남편 사고 나면 얌전하게 태어나서 몰래 작업됐는데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좋아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은 인스타그램이 제 친구였고 또 취미였고 모를 생활이 다 이런 거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도 인스타그램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콘텐츠 분석도 합니다. 어떤 광고를 올렸을 때 내 팔로들이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좋아하는지를 살펴가지고 그런 걸 위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제가 모델이어서 그런지 패션 관련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 건강 관련들이 굉장히 좋아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잘해서 올리면 때로는 180만 구독도 나타나고
조회수가 나타나는 거는 이 짜릿한 거는 말도 못할 정도로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아무튼 하다가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 메타 본사에도 가게 되었고요. 1년 만에 10,000팔로뿐만 아니라 4년 만에 3.4만 팔로인데 3.5만에서 슬슬 기어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알고리즘이 좀 이상해지긴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은 계정이 조금 프로페셔널 시니어 정의하다로 바뀌었고요.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됐고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까 기회가 펼쳐지더라고요. 광고제는 물론이고요. 강의직, 협업직, 협찬직, 공부제야.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모델로서 굉장히 입지가 넓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기업에서 강의 제안도 왔습니다. 처음에 지금 제가 여기 아무리 보시피 강의를 작년에 이어서 원래 2번째 하고 있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주부 생활만 한다고 어떻게 강의를 할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용기를 들고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그쪽에 관계자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잖아요. 좋다고 평가가 되어서 원래도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대전, 서울, 전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했답니다. 그때 제가 만약 못한다고 가만히 주저앉아있다면 이제 있었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을 만날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정의하다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밀라 누나 아시죠? 그분을 만든 프로젝트에서 인스타 DM으로 제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 수많은 멋진 분들을 다 제치고 제가 그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요즘 시니어 정의하다 채널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 정의하다는 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또 제 삶의 일상이라든가 아니면 요리, 패션 여러 가지 것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내 혼자서 다 기획하고 편집을 해서 목소리를 넣고 자막을 넣는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아요. 팀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같이 협업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또 색다른 도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제에는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열심히 한 덕으로 이런 일도 하게 됐는데 이 유튜브야말로 제가 그동안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것들을 집약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또 지금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는데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지를 보라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너 회복이나 했어라는 말이 있는데 저 그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거를 할 때 두려움이 없으면 너 이거 회복은 하고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대도 뭔가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나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이든 동아리활동이든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알게 되고요. 또 이건 내가 소질이 있구나. 이거는 내가 좀 흥미가 가는데 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데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해보라는 그 말씀을 묵묵히 강조하고 싶고요. 60대에도 꽃은 피지요. 제가 얼핏결에 취미로 생활한 그 광고물이 지금은 누가 봐도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전문적인 이런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100세 시대가 된다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에게는 무엇이라는 멋진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언니가가 여러분께서 멋진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시에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시간까지 다뤄주시는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